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다음을 모르겠네. 생일밖에 모르겠어.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쵸. 저도 생일밖에 안 해봐서 저희가 냅다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팟빵 앱에 저희 이랑이랑이 11월 추천 팟캐스트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개무량하네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 핸드폰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단톡방에 보내면서 우리 뚝배님이랑 미영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소감 어떠신가요? 우선은 사실 11월 추천 팟캐스트라고 하셨는데 저희 앞에 7회까지 업로드가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회차 올릴 때마다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름의 좀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동시에 축하합니다 노래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맞아요. 항상 소감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한 회차 엄청 다른 그리고 스펙타클한 녹음하고 있거든요. 저는 버티면 되는구나. 버티면 이게 뭔가 되는구나. 이게 속된 말로 땡버. 네, 맞죠. 라고 하죠. 네. 악감버, 악으로 버텨. 맞죠. 겉버 겁나 버텨. 시작부터 아찔한데. 아니 근데 우리 패널 셋 말고 지금 누구신데 여기를 끼어드시나요? 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두 분이 오늘 이랑이랑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게스트가 오늘은 특별하게도 둘인데요.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 두 분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프롤로그 때 우리 셋, 뚝비, 미역, 제로가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교내 활동을 같이 했다고 거기서 만난 인연인데 오늘 와주신 두 분도 거기에 같은 멤버였습니다. 어느 분부터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는 자발적으로. 그러면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라온이고요. 저는 최근에 학교가 지금 4학년 1학기인데 얼른 4학년 1학기가 마무리되고 빨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뚝배님이랑 미영님은 라온님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차 진행하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저도 좀 아껴놓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의 두 번째 게스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 캐스터로 일하고 있는 최푸른 하늘 그리고 이라블이라고 합니다. 이라블이 별명인데 이라블이라는 명칭이 이분들은 낯서시죠? 제가 이름이 길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많이들 부르시는데 SNS 아이디이자 필명으로 정한 별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If Life is Blue인데 블루가 약간 우울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울할지라도 그건 파란색일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라블로 함께 팟캐스트 하게 될 텐데 즐거운 시간 어떻게 또 이렇게 같은 기수끼리 모였어요. 5명이 다. 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그때의 추억과 기억을 살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좀 전문성이 들죠. 딕션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니 낯설어요. 딕션이 남다르네. 여기 앞에 그 사운드 막대가 있는데 저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이크가 저랑 같은 마이크인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성량이 다르다. 미디어 센터 한번 문의 좀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만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이크 비싼 거 쓰나 봐. 저도 이번 마이크를 썼어야 되는데. 아까 다 세팅하실 때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 친구랑. 네. 오늘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나눴더니. 네. 기가 죽어요. 라온님도 토크력 장난 아니신 것 같고. 안돼 죽지 마. 안돼. 살려. CPR 들어가. 꽉 차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궁금한 거. 이라블님은 닉네임 비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온님은 어떻게 닉네임 짓게 되셨는지? 저는 순우리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편지 말미에도 뭐 하늘 연달 스물하루 이렇게 순우리말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곤 하는데 그 순우리말 중에서 라온이라는 이름이 뜻이 즐거운이라는 뜻인데 항상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그런 게 있어서 엄마 성 따서 이라온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많이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라온이 무슨 뜻이야? 제가 맨날 순우리말이야 순우리말 이렇게 맨날 대답하곤 하는데 순우리말이 참 라온이란 그 단어 자체가 되게 발음도 그렇고 듣기도 그렇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남매 같네요. 이라운 이라블. 어때요? 좋아요? 괜찮은. 좋죠. 이라운 이라블 맞죠? 네. 이시니까. 네. 라짜 돌림. 그러니까 라짜 돌림.
셋째는 이제 이라면 뭐 이렇게 모모라면 모모라면. 만약이라면 아, 만약 모모라면. 제가 입은 편집인데 손이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걱정 진짜 많이 돼요. 저 제노님이 이렇게 혼나간 모습을 그니까.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와서 항상 이렇게 네. 자신만만하게 녹음을 하고는 하는데 부담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맞아요. 네, 녹음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어린 시절인데요. 어린 시절을 이게 저희가 꼭 고르게 되는 이유가 뭐였죠? 사실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살짝 좀 가라앉은 좀 진지진지한 토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은 좀 아련해지기도 하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고 하니까 어린 시절 하면 기억나는 게 한두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좀 기대하고 꼽았던 것 같죠? 그리고 또 저희가 대학생 팟캐스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지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때의 기억이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의 나랑 누가 준비하셨죠? 오늘 나랑은 뚝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뚜삐님 부탁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울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어린 시절 감정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녹음 이후에 저도 어린 시절 기록을 좀 돌아보면서 당시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주 어린 시절로 여행을 떠나곤 하는데요.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 때나 아니면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자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 감정을 많이 느껴야 하고 써야 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사실 감정을 표현하는 말, 뭐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웃프다라는 말도 이제는 되게 자연스러운 그냥 감정 언어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무수한 일에 감정을 써야 될 때가 많고 또 감정 표현을 돕는 도구들, 예를 들어서 뭐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요즘 뭐 좋아요 버튼, 뭐 인스타 스토리에도 항상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누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수단이 많아지고 가정이 쉬워졌지만 저는 근데 성격이 좀 마주하는 사람마다 좀 최대한 공감하려고 하고 좀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진심을 표현하지 하면서 더 피로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감정의 한계가 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감정도 고갈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할 때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타임머신 같은 걸 탈 때도 있고 아니 뭐 해리포터에서는 그 포트키라고 해가지고 뭐 이동을 하기도 하고 닥터우라는 드라마에서는 이제 타디스라는 게 있어요. 그 공중전화 박스 여기 타가지고 이제 막 시간 여행을 하곤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도구가 일기장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일기장. 네, 그나마 좀 당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게 일기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때 일기는 거의 다 이제 숙제로 하는 일기가 많다 보니까 강제로 써야 해서 그 감정이 과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마지막에 자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적었던 게 좀 그나마 제 어린 시절로 떠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기장으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떠나곤 하는데 혹시 저의 일기장 같은 여러분의 도구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기장을 제 방에 모아두기는 하는데 일기 자주 쓰시는 편이세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저도 이 시간적 배경에서는 똑같이 네 줄 쓰고 쓰기 싫어서 내 기준에서는 너무 많이 썼는데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엄마는 더 쓰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가져오셨네요, 일기장을? 네, 그래서 읽어드릴 건데. 근데 저 기대된다. 캐릭터가 너무 찐 아니에요, 찐? 이게 저 일기장 저 블루베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블루베어가 진짜 시그니처 캐릭터예요. 저 모든 학교와 문구점에 있는 모닝글로리. 맞아요. 모닝글로리 뭐 너무 그리운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펜시 문구 이런 맞아, 데서 맞아, 맞아. 여기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머. 이게 좀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귀여워. 저 파랑새도 너무 시그니처다. 진짜. 위에 블루베어. 블루베어와 체크무늬는 진짜 국룰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되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네요. 그럼요. 아 이걸 가져오실 줄은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 준비성이 철저하시네. 우와, 잠시만 이거 별도잖아. 귀여워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고자 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아,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일기 같은 거 진짜 뚝심 있게 안 쓰고 해가지고 그 일기장은 없고요. 뭐 라온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추억 많이 하고 저는 동생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동화책 같은 게 그냥 제가 쓰던 것들을 그냥 계속 두고 써요. 그래서 아직 집에 동화책이 있어서 제가 읽던 것들을 동생이 읽을 때 아, 나도 저랬었지 하면서 그때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있나요, 다들? 저도 사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동영상도 있긴 해요. 그제 아빠가 남겨주신 디카라던가 그 알죠? 이렇게 좀 두꺼운 이렇게 넣어서 보는 CD 타입에. CD 타입 같은 그런 거가 있긴 한데 이제는 그걸 플레이할 수 있는 장치조차도 또 많이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도 그냥 사진을 좀 자주 보고 사진으로 추억 회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머니가 기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제 아까 방에 서재 일기장이 그대로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엄마가 그냥 그대로 꽂아둔 거거든요. 근데 파일명이 따로 있어요. 푸른 하늘 몇 학년 때부터 몇 학년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파일 철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가끔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나이다 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하고 원서 넣으려면 어린 시절에 뭐 했는지도 좀 돌아볼 때 있잖아요. 유학 갔다 온 경험 쓰려면 어릴 때 갔다 온 거, 한 달 갔다 온 거라도 쓰려고 정확한 날짜를 찾기 위해서 파일을 보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그렸던 그림 도화지까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화백으로서의 저의 삶도 거기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뭐 운동선수로서의 기록도 거기 있고, 내가 뭘 못했었는지 단원 평가 기록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 파일 열어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엄마 같은 시기의 기록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보였던 것들. 아, 엄마가 내가 몇 살 때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여행을 떠나보곤 합니다. 보물 같네요, 진짜. 두고두고 가보로 보관을 해야 되겠어요. 확실히 일기장과 사진 그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실제로 일기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일기장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2학년 때 일기장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일기장입니다. 사실 그 위로 5학년 때나 6학년 때는 그때부터 이게 중2병이 발병을 했는지 읽기가 싫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제가 가장 아끼는 일기장에 있는 일기를 이제 3가지 정도 읽어드릴 건데, 좀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보면은, 아, 나는 뭘 먹었고, 뭐 했고, 잤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안에 되게 많은 제 자신의 모습이 남아있고, 지금이랑 되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다른 성격의 일기 3가지를 준비해왔는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도랑 그 날짜까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그날 날씨까지 말씀드릴게요. 좋다. 날씨가 제일 기대하겠습니다. 궁금해요. 맞아. 네, 먼저 2학년 때 일기를 읽어드릴 거고요. 요거는 8월 31일 수요일이었고, 날씨는 흐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날씨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그 방학 때 몰아서 쓰다 보면은, 네, 그냥 당시 그날의 날씨를 적곤 했었는데, 과연 이게 어떤 흐림이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기분이 맞아요. 흐렸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 봤던 흐림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드릴 거는 동시예요. 제목은 포도고요. 오,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이건 자작시입니다. 아,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른 게 동시가 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맞다. 저 시로 일기 하나 대체할 수 있는 그 날이 저는 이제 학교가 이때는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장에 동시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포도라는 시를 제 동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포도. 우리 가족은 포도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우리 반도 포도알 알맹이처럼 아직 작잖아. 우리는 모두 포도다. 사회에서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니까. 우와. 잠깐만. 네네. 9살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9살 맞아? 제가 요거는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했던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우와. 저는 이렇게 동시들을 읽으면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고 음. 아 그래 나 이런 모습 있었지 하면서 지금의 저와 좀 비교하면서 되게 많이 설레기도 해요. 그리고 다들 이런 동시 같은 게 있다면 한번 꺼내서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아니, 어디서 베낀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잘 썼는데? 그래서 이때 동시인으로 제가 데뷔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네네. 별도장 2개가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유가 있네. 이게 흐린 날의 감성이었는지 네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싫어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요즘에 저는 뭘 싫어라고 딱 잘라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저 사실 버섯도 싫어하고 싫어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팽이버섯도요?
네, 팽이버섯도 싫어하고 목이버섯. 버섯을 다 싫어. 되게 버섯 좋아하시나 봐요. 모기버섯이요? 마라탕에 아. 그 검정색 필수. 하얀색 그거. 버섯도 싫고 모기도 싫고 다 싫. 다 싫어요, 저는. 그래서 슬프네요. 이런 것도 사실 근데 누구랑 먹을 때는 그냥 꾹 참고 먹을 때도 있고, 아. 그다음에 뭘 딱 싫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게 싫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래도가 붙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 당시 얘기를 보면은 딱 잘라서 싫어라고 말을 하는 제 자신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 갔지 하면서.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얘기는 좀 싫어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제목은 미술이 싫다입니다. 강단 있었던 어린 시절이었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미술? 여전히 싫고, 제가 왜 그런 것들을 못하는지 사실 저희 못함의 역사를 일기장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3학년 때 일기고 9월 6일 월요일이었고, 요때는 이제 그림으로 날씨가 있는데 해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구름이 나오는 하고, 일어난 시간도 막 적혀 있고 잠자는 시간도 적혀 있는데 8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자는 갓생 어린이네요. 새 나라의 갓생 어린. 갓생 어린이였네요. 네. 네. 그래서 제목은 미술이 싫다고요. 읽어드릴게요. 미술을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한다. 미술은 따분하고 재미없다. 그래서 빨리 일주일이 지나면 좋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저는 단도직입적인 제 모습 다 어디 갔나 이 얘기를 보면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진짜 싫었나 봐요. 진짜 싫었나 봐요. 일기장에다 그렇게 쓸 정도면 그쵸.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사인도 안 하셨어요. 놀라서. 저도 근데 미술 되게 싫어했어요. 미술이 항상 2시간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체육은 왜 안 붙여주지는 생각하면서 미술 2시간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미술이 2시간이 붙어 있어서 초등학교 때는 화요일 날 꼭 6교신가를 했었어요. 5교신가 6교신가를 했었어요. 근데 미술 어린 나이에 하면은 잘못 그리면 주변에서 막 웃고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미술을 처음에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 어릴 때 미술 시간에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동전 밑에 깔아두고 위에 종이 올린 다음에 막 색칠하는 거. 그러면 알지, 이렇게 알지. 비쳐서 오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아니면 나뭇잎 갖다가 말려서 붙여서 그림 그리고. 오, 맞아요. 또 뭐지?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데칼코마니? 한쪽에만 네. 그 데칼코마니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저는 좀 좋아했나 봐요. 기억나는 거 보니까. 제 취약 유형이었는데 데칼코마니는 그냥 막 해도 되지 않았어요? 막 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술성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데칼코마니조차도.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일기는 좀 이 당시에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왜 이렇게 진지했지, 플러스 되게 대견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일기고요. 제목은 이제 3학년이에요. 그래서 3학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전날인 이제 12월 31일 날 쓴 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보니까 2학년 12월 31일 금요일의 일기네요. 되게 재밌는 게 일어난 시간이 7시 55분이에요. 왜 5분 더 일찍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나도 한 자리 숫자의 나이가 아닌 두 자리 숫자의 나이가 된다. 우와. 10년이나 살았구나. 그래서 2학년보다 생활을 열심히 하고 네. 그래서 5분 일찍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를 항상 지켜드리고 도와드리겠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저도 좀 대견해가지고 제 자신한테 박수 많이 쳤습니다. 득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효자였어. 그러게요. 그런 걸로 합시다. 네. 10살 때 뚜피를 약간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많이 빨간 것 같아요. 나 뜨겁네요, 약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편의 일기를 읽었는데, 저도 뭔가 읽으면서 또 설레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같이 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가져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제 대학교 4학년을 제가 앞둔 나이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과거 일기장을 들춰본다는 게, 초등학교 때 재밌게 봤던 만화책을 다시 뒤적거리고, 또 엄마 아빠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옛날 앨범을 넘기는 일들이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철없다고 해도 네, 저 철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을 좀 잘 살고 미래를 열심히 대비하라 라고 외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현실에서 잘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도망가는 게 아닐까라고 끊임없이 의심해 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랑이랑한테 고마운 게 있습니다. 이랑이랑에서 다양한 주제로 지금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기도 했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운 좋게도 그런 자리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런 얘기들도 당당하게 꺼내놓을 수 있음에 우선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는 과거로의 여행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실 부정이나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제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일기장 속에 순수한 나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어린 나이답지 않게 좀 진지했던 나를 만나기도 하고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못하는 것들의 역사가 꽤나 깊은 것임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또 예전 사진 속의 표정을 보면서 아, 이런 표정이 지금도 남아있네 라고 웃기도 하고요. 저는 결국에 어린 시절과 지금의 나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지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것들, 어린 시절의 것들을 저는 어떤 상자에 가둬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안에 잘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나로서 존재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힘이 나지 않을 때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로 자주 돌아가는데요. 저에게 어린 시절은 이제 더 이상 동굴이나 오아시스도 아니고 그냥 제 자신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야겠지만 때로 힘이 들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졌다 싶을 때는 지속적으로 저의 어린 시절로 이런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 외부의 것들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각자가 스스로 안에서 좀 그런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일까? 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를 나랑 해서 어린 시절이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풀어봤는데요. 네, 여기 계신 게스트분들의 어린 시절도 궁금해하면서 네, 지금까지 특별 나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갈수록 메말라가고 어린 시절의 나를 잃어버리는데 사실 그 어린 시절 때부터 했던 모든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거니까 그렇죠. 네, 결국 다시 나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장 그게 순수하고 1차원적으로 드러났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 본다는 데서 해답을 찾는다는 게 많이 와닿네요. 맞아요. 저도 엄청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그 지점에서. 어린 시절의 나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게 정말 지금의 나를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라는 게 우리 툭배님이 그 미술이 싫어라고 하는 일기 읽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미술 싫어하신다고. 근데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저도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말하는 거나 아니면 언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시기에서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를 좀 안 좋아했던 시기도 있는데 근데 또 어릴 때를 보면은 되게 활발하고 외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진짜 나이지 않았을까? 뭔가 자라면서 이렇게 사회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조금씩 깎여 나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렸을 때 보면 아 이게 복선이었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영화처럼. 음. 사실 우리 다들 자기만의 영화를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어린 시절이라는 거 사실 프롤로그죠. 맞죠. 프롤로그일 수도 있고 사실 어린 시절이 본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 아까 미영님 말씀이랑 너무 동감이 되는 게 꿈을 찾을 때도 저도 왜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이 지경까지 왔지를 생각을 할 때 많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꿈이 야구 선수였어요. 진짜 프로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 야구부가 있는 전문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전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안 했어요. 새로운 학교에 가는 것도 무섭고 어린이집에서 같이 같은 반으로 올라온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두고 어딜 가냐 이런 생각으로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복선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영님이. 그게 그때부터 저는 저의 삶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보다 사람을 선택한 그때 대체제보다 사람을 선택한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을 반추해보면 다 그때마다 선택의 경로에서 사람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더 잘 말할 수 있고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온님은 어린 시절 생각해봤을 때 아 지금의 나에 대한 복선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 있나요? 말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역사 수업이 있잖아요. 역사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 진짜 어떻게 이놈들을 어떻게 죽이지? 하면서 했던 생각이 그때부터였거든요. 역사를 내가 전공을 해야겠다. 내가 역사가 너무 좋다. 난 이거를 어떻게든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뭐 능력 검정 시험도 따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제가 또 지금 역사 전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렸을 때 제일 처음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한 것 같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정한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 꿈을 못 찾아서 대학생 될 때까지 헤매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되게 복된 거구나를 알았던 게 주변에서 그래도 너가 하고 싶은 게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있었네? 그거 되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저한테 그냥 당연했었으니까 그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알아봐 주니까 이게 진짜 내가 복 받은 거였구나 하는 게. 근데 되게 방황하는 경우도 많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방황하는 와중에 어린 시절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려서 그냥 했던 생각이야 라고 하는 거에 힌트가 있을지도? 그런 거. 계속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2회 때 꿈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실 꿈이 직업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직업에서 그 의미를 좀 더 키워보면 예를 들어서 뭐 외교관이라고 했을 때 외교관 뭐 국가와 국가를 연결해주는 사람? 그러면 이제 연결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그런 단서들이 사실 저는 일기장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일기에서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왜 선생님이 되고 싶냐? 엄마 아빠가 시켜서? 이게 아니라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좋아서 그다음에 남들한테 내 생각을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도 남들 앞에서 말하고 뭐 남들 앞에서 또 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도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았던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로부터도 그렇게 멀리 가진 않은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시절과 지금의 나를 너무 엄격하게 구분짓는 게 뭐가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도 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쵸. 같은 앤데. 동일 인물인데. 그죠? 네. 저죠. 네. 어릴 때가 더 똑똑한 것 같은 게 어릴 때는 뚝배님의 일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더 솔직하니까요. 나의 맞아요, 감정에 맞아요. 내가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맞아. 뚝배님의 일기조차 복선이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뚝비님 마지막 미술 싫다 할 때 강단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릴 때는 미술이 싫다고 똑부러지게 말했었구나. 저는 좀 다르게 느꼈던 게 어릴 때부터 어린 뚝비는 그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얘기하지 못하다가 개인적인 일기장에만 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네. 미술 선생님 앞에서 미술이 싫다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더 느꼈어요. 네. 그러네요. 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석. 그쪽이 지금 뚝비에 더 가깝다.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나랑을 비롯해서 게스트분, 패널분들의 어린 시절까지 한번 깊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말씀 먼저 드린 대로 이번에는 우리랑 먼저 미영님이 시작하겠습니다. 뚝비님 어린 시절을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잠깐 어린 시절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아직 동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실까요? 저 있어요, 저. 진짜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약간 판타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요. 철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찔렸다.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뭐 놀이공원 가서 퍼레이드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동화책을 아직도 사실 읽어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일부러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파티 좋아해요. 그냥 친구들 불러서 크리스마스 파티. 네. 끝없는 크리스마스. 끝없는 크리스마스. 오늘 끝까지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갈. 한 달 땡겨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엄청 기다리고 계신 것 그 같아요. 혹시 예수 본인이세요? 그럴 수도. 오늘 이라블님 드립 장난 아닌데요? 근데 사실 저 나랑 녹음할 때 이라블님이 드립 쳤는데 다 같이 먹금하는 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어디였죠? 기억이 안 나네? 그 먹금을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먹금이 풀면 뭐죠? 먹이 금지입니다. 아 진짜요? 먹이 금지요? 네. 네, 아, 네. 이게 계속 뭔가를 네, 주니까 네, 반응을 네, 네. 한다는 아무튼 청취자분들 중에 저처럼 먹금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설명해봤고요. 네. 이라블님은 있으신가요?
동심 있는 것 같아요. 뭐 오. 저는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집에 제 방에 아직 동화책이 있거든요. 도라와 파울리였나요? 어쨌든 모모해 파울리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아직도 내용이 기억날 정도로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은 막 쉬지 않고 울어요. 진짜. 한참 울고 잘 울었다 막 이러면서 아름다운 영화관을 이야기였어. 나오는 겨울왕국도 1편은 그냥 뭐 진짜 너무 만화 영화 같았는데 2편은 막 한 3-4번 보고 와. 엘사 자리에서도 봤어요. 엘리얼 4번 자리. 이거는 과몰입인 것 와, 같은데. 이거 네. 진짜 과몰입이다. 아, 근데 동심의 다른 말이 나는 과몰입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예, 예. 아, 그렇죠. 근데 네. 진짜 어른이 되어가면서 느끼는 게 무언가의 거리를 두는 과정이니까 진짜 동심이라는 거를 정의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산타가 진짠 줄 알잖아요. 맞죠, 맞죠. 네. 삐님은 동심 있으신가요? 네. 저 사실 어린 시절이 주제라길래 바로 생각나는 주제가 동심이었는데 아까 동심의 유사어가 과몰입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설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심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뭘 봤을 때 설렜던 마음이 동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도 동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린 시절과 지금의 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설레는 것들이 예전에도 설렜던 것들도 많고 여기서 궁금한 거 뭐에 설레세요? 지금요? 저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저는 영화 좋아해서 영화 그 오리지널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나 아니면은 좀 영화 포스터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터 받았을 때 설레는 거 그런 알죠? 거 모아놓고 방에 이제 한 달에 한 장씩 제가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 사서 이렇게 붙여 좋다, 나가고 있거든요. 좋다, 네, 좋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많습니다. 진짜 저도. 라온님은 뭐에 설레세요? 크리스마스에 설레시나요? 일단 최근에 제일 가장 큰 관심사는 크리스마스고요. 저는 일단 뭐 날이 좋은 날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안 해도 집을 딱 나섰는데 문 밖에 좀 상쾌한 공기 있고 노래 소리는 내가 듣고 있는 노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고 좀 날이 좀 맑고 좋다 그러면은 그냥 그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워요. 그런 거에 좀 사소한 거에 좀 제가 좀 많이 설레고 소소한 걸 행복해하는 편이라서 그게 아마 최근에 느꼈던 가장 큰 설렘? 푸른 하늘을 보면 설레시네요. 아, 푸른 하늘에 구름 좀 있어야 설레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푸르기만 하면 그냥 감흥이 없어가지고. 선 딱 그으시네. 네. 오케이. 제가 이름이 푸른 하늘이어서 던져본 드립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동심은요, 근데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뭔가 어린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포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렸는지 너무 빨리 까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라는 건요, 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게 하죠. 여러분의 동심을 들려주고자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 편입니다. 세상에 너무 좋아요. 그쵸?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해요. 저 이 영화 진짜 좋아해요. 저 이거 시리즈 다 보셨어요? 판타지 네. 영화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한 편을 제일 좋아해요. 맞아요. 첫 편이잖아요. 뭐든지 첫 편이 제일 재밌는 것 그쵸, 같아요. 해리포터도 그렇고. 맞아요. 뭔가 세계의 시작, 음. 새로운 시작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또 오타쿠 감성이 있어서 옷장 문 열면 새로운 세계. 해리포터도 어디 문 열면 새로운 뭐 길이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벽 두드리면. 네,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거.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네 남매는 위험을 피해 친척의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무시무시하다고 소문이 난 삼촌의 집이었기에 최대한 얌전히 지내려고 했지만 어린 아이들 4명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핸드폰도 게임기도 없던 때였으니까요. 이들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넓고 넓은 저택에서 숨바꼭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10, 9, 8, 7, 6 이렇게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데도 아직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한 막내 동생 루시는 급한 대로 눈앞에 보이는 옷장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셔츠, 모피코트, 스웨터, 블레이저, 옷장 최대한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루시는 한참이 지나도 옷장이 끝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한 발짝 내짖은 곳에는 뽀드득 하고 눈이 밟히는 소리가 들렸죠. 루시는 천진한 눈빛으로 아름다운 눈내린 숲을 둘러봅니다. 근데 거기서 하얀 설원 속 따뜻한 노란빛의 가로등 아래에 머리에 뿔이 달리고 염소의 다리를 가진 파우누스 종족의 툼누스 씨를 만나게 돼요.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고 루시는 신이 나서 다시 돌아가서 네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해요.
근데 루시의 이런 이야기가 상상이라고 생각했던 피터, 수전, 에드먼드 세 사람은 처음에는 루시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옷장으로 이게 한번 그냥 가보지 뭐 막내 동생 얘기하니까 뭐 한번 그냥 가보지 뭐 뻥이겠지 이러고 옷장으로 다가서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동생의 말이 진짜였음을 확인한 거예요. 울적하고 심심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벗어나 닿게 된 환상의 나라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아니 얘네 다시 돌아가는 길 알아?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해지고 더 추워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겠다.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제 잃어버린 동심이 왠지 떠오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내 남매는요, 나니아에 와서 말하는 사자, 유니콘, 파우누스, 드워프 등등 생전 처음 보는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생물들을 만나면서 이 환상의 나라에도 악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하얀 마녀가 그 악당이죠. 그녀 때문에 나니아에는 끝없는 겨울이 지속되고 모든 생물들은 숨어 살아야 했었어요. 내 남매의 셋째, 에드먼드도 이 하얀 마녀에게 사로잡혔고요. 자신들이 도착한 곳이 마냥 꿈과 환상의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네 남매는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영화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들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이미 봤었더라면 이번에 한번 리마인드 할 겸 어린 나의 감상과 그리고 지금 나의 감상과 한번 비교해보면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었습니다. 와. 방금 그 영화 유튜버 같았어요. 한번 해볼까 맞아. 봐요. 다들 보셨어요? 네. 보신 분? 저는 비디오로 봤었어요. 그래서 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냥 사자와 마녀와 옷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원제로 나왔던 드라마인지 아니면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비디오로 봤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혹시 이렇게 두껍게 생겨서 이렇게 쭉 나는 오, 검정색 테이프 그거 충무로에서 맞습니까요? 빌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을지로 삼가였나요? 저 때는 충무로까지는 안 가긴 했었는데 네, 집 앞에 비디오 대여 좀 그래요? 맞아.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왜냐면은 을지로 삼가에서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비디오 테이프도 빌릴 수 있어가지고 우와. 항상 파워레인저를 빌려서 파워레인저 똑같은 편만 계속 빌려가지고 틀어서 보고 장난감 빌려오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파워레인저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거 꼬마 마녀 뭐 레미? 꼬마 마법사 레미. 네, 그것도 좋아하고. 박수 짝짝인가요 그게? 맞아. 그리고 요새 다시 유행 돌아왔잖아요. 캐릭 체인지 맞아요, 이런 거가 맞아요. 그때 그 뭐지 쇼콜라하고 바닐라 슈가슈가룬. 네. 달빛 소녀 아니에요? 달빛 천사예요. 달빛 천사? 달빛 천사도 봤죠. 달빛 소녀도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가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이 뭐 나니아 연대기 얘기를 하는데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살짝 비껴나간 뭔가 환상의 뭔가를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열광을 하는 게 참 동심의 어린 시절의 특징이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 이제 커가지고 최근에 한창 그거 있잖아. 빵에 포켓몬 들어있고 디지몬 스티커 사고 그래서 이제 돈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맞아요. 부모님 허락 안 받고 플렉스. 사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게 붐이 됐었던. 맞죠. 동심의 역주행인 그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나니아 연대기 볼 때 생각났던 게 이게 뒷부분 가면 전쟁 장면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이게 어릴 때 저도 나니아 연대기를 봤었는데 그게 어린 시절에는 그런 약간 잔인하고 좀 무서운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뇌리에 되게 깊게 박혔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 장면 볼 때 좀 무서웠나요? 무서웠죠.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네. 그때 무슨 장면이 있냐면 그 혹시 그거요? 돌 탁자에서.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돌탁자에서 착한 편에, 그러니까 우리 편에 누군가가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약간 희생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괴물들이 이렇게 둘러싸면서 막 재단 같은 그런 걸 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악몽도 꾸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무서워했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동심이 더 순수한 거고. 맞네요. 지금은 뭐 그냥 있잖아요. 그냥 끝나고 재밌었다 이러고 끝나니까. CG 그럴듯한데? 그쵸. 저는 이 영화가 동심을 되게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나는 장면이 딱 하나 있는데 마녀가 이제 마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그 애들을 하얀색 터키 사탕 그걸로 막 유혹하는 장면이 맞아요, 있는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이의 마음을 잘 알고 저렇게 유혹을 하지 저걸 어떻게 안 넘어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의미의 동심을 잘 건드린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약간 그 속된 얘기로 가족 팔아먹은 젤리? 아, 많이 맞아요. 뜨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영화에서는. 맞아요. 너무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거 궁금해서 그래서 먹어봤잖아요, 나중에. 근데 생각보다 그 맛은 아니었는데. 아, 맛이 없어요. 그거. 환상 속에 아, 있었을 그게 때. 무슨 맛이냐면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예전에는 제사 지낼 때 젤리라는 걸 올렸어요. 젤리하고 좀 달라요. 알 것 같아요. 젤리라고 발음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맛없거든요. 톰 앤 제리? 네, 그거랑 맛 똑같아요. 네 하면 안 되는데 왜 네? 그거랑 맛이 똑같다면 제리를 뒤집는 거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심에 영향을 끼친 작품 뭐 이런 거라도 있을까요? 지금도 좋아하는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 아, 영화일까요? 미영님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나니아 연대기랑 그 코렐라인. 아, 와, 코릴라인 진짜 오랜만이다. 네, 저 이거 진짜 나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워했어. 이게 눈이 단추구멍으로 돼 있는데 이 단추구멍에 바늘 집어넣은 장면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무서웠어요. 소름 끼치게 생겼어. 그게 원래 어른용으로 나왔는데 다 속아서 봤다는 그 영화 아닌가요? 마케팅을 잘못했어요. 어. 저는 진짜 아까 언급했던 그 슈가룬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 뭐 여자애들뿐만 아니라 남자애들도 그거에 열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싸웠어요. 누가 여왕이 될지. 다들 아세요? 슈가룬? 저는 안 봤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네. 그걸 안 봤지? 지금이라도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이요? 차에 있을걸요? 아, 아 무조건 봐야 돼요 그거는. 슈가룬을요. 일단 보신 분들. 뚜끼님 단추 봤네요. 여왕으로 알았어. 누구를 밀었어요? 바이블이라니까요. 결국에 누가 여왕이 됐어요? 아, 바닐라였어요. 바닐라. 네, 바닐라가 음. 됐어요. 아 이거 스포 아닌가? 네 아무튼 안 보신 이라블님 꼭 슈가룬 집에서 혼자 봐보시길 정주행 바랍니다. 해야겠다. 그거 아니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가면 라이더 시리즈 좋아했었습니다. 파워레인저 가면라이더 솔직히 그거 영웅 알아요? 되고 싶었네. 그랬나요? 아닌가? 그래서 맨날 거울 앞에 서면은 그 따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뭐 하면은 거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맞아, 싸우는 맞아. 거였어요. 그 시리즈 아직도 인기 많아요. 아 진짜. 아, 그래요? 네. 아직도 해요? 네. 아 근데 그런 게 약간 취향을 타는 게 제가 본 만화들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소녀소녀스럽고 좀 그런 만화들을 많이 봤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게 딱히 성별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통된 거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디즈니 안 좋아하세요? 디즈니 좋아하죠. 좋아하죠. 저 디즈니 진짜 좋아했어요. 저 그래서 어떤 작품? 저는 제일 많이 봤던 게 알라딘인데 알라딘에서 양탄자 타고 New World 하면서 부르는데 진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엄마 빨래 털고 있고 막 나 이제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막 보고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고모가 너 영어 공부 좀 해 이러고 그냥 자막 없는 버전으로 영어만 들리는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너무 노래도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고모한테 자막 있는 버전을 구해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알라딘을 자막 없는 버전, 자막 있는 버전 진짜 막 진짜 여러 번 돌려서 보고 그 알라딘 다 보고 나서 좋아했던 게 라푼젤을 아직까지 지금도 좋아해요. 제일. 그래서 저는 디즈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정글 얘기 있잖아. 모글리 나오는 거. 정글북. 아 정글북 맞아. 그게 애니메이션 버전. 맞아. 어, 저는 이제 라온님이 알라딘 돌려보신 것처럼 그거를 진짜 달디달토록 저희 때는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많이 아. 봤던 기억이. 21세기 위편 3절이었네요. 네. 아니 근데 그때 그 호랑이가 위협하는 게 어찌나 무서운지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봐도. 그 장면은 막 포효하면서 이빨 다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부분이었죠. 맞아요. 애니메이션인데도 진짜 많이 무서워했던. 저는 그래서 아직도 2D 애니메이션이 좋아요. 이제는 다 네. 결혼곡처럼 3D 애니메이션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2D 같이 인어공주, 신데렐라 이런 맞다. 느낌 좋더라고요. 그게 그때 그 시절의 감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요소인 것 같아요. 혹시 다들 동년배니까 한번 말해볼게요. 보거스와 친구들 알아요? 알죠. 보거스 알죠. 알것 같은데? 너무 얘기해보고 노란색- 싶었어.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그 어떤 캐릭터냐면 솔직히 듣는 사람 다 알 거예요. 다 이랬을 텐데 그 뒤에 전선에서 숨어 사는 그 맞죠? 걔네들이 그 조그만 애들이 막 남의 집에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스머프 사촌들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해. 나 너무 잘 받아줘. 지금 미영님 혹시 검색 중이신 건가요? 네,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진짜요? 근데 저- 미영님이랑 저랑 막 엄청 나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약간 채널 진짜. 선택의 차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는 투니버스에 없었어.
투니버스냐 챔프냐 아니면 재능 TV냐.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어릴 때 네. 캐롤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캐로로 무조건이죠. 저 캐롤 그 무조건이죠. 캐로로 발자국 소리 따라할 수 있어요. 해봐요. 미안한데 캐롤은 기억이 안 나. 이럴 거면 왜 시킨 거예요? 그냥 재밌는데요? 왜 시킨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알겠어요. 캐롤로 최애캐 누구예요? 아, 전 도로로. 나도 도로로 도로가 멋있어. 제일 잘생겼어. 인정. 캐릭터인데 좀 보이죠, 잘생긴. 아, 그다음에 캐로로. 저 약간 똘끼는 친구들 좋아했거든요. 캐로로가 똘끼가 있어서 좋았어. 맞아요. 전 타마마도 귀여워했었어요. 오, 저도 타마마. 저 타마마 성격이 더러워. 저희 잠시만. 타마가 여자예요. 잠시만 저희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까요? 저희 지금 아니 잃어버린 우리랑을 좀 찾아가세요. 아니 아, 지금 다 뺏겼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재밌는데 간에 어떡해. 동심을 그러니까. 찾는 작품을 얘기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아, 그죠. 근데 지금 대학생들 이렇게 모여 앉아서 캐로로 도로로 타마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조금 웃겨서. 근데 동심 얘긴데요? 맞아요. 그 맥락이긴 해요. 음. 그걸 제가 여쭤봤으니까. 음. 확실히 근데 애니메이션 네. 그걸로 모아지는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저희 때가 투니버스 챔프 그때 전성기였던 것 전성기 같아서. 맞아요. TV 틀기만 하면 나왔으니까. 음. 맞아.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많이 못 보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기껏해야 도라에몽 조금 허락을 좀 받고 맞아, 받았던. 도라에몽 많이 네. 봤다. 왜냐면 그게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 변신 마법 옷이 조금 선정적이니까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자체가 부모님들이 보시기엔 조금 안 좋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커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은 지금 보이는데 어렸을 때는 조금 안 보이니까 그런 기억도 나네요. 애니메이션 얘기로 막자지껄 하게 된 것 같아서 다들 동심을 잠깐 찾은 것 같아서 기쁘네요. 다 나니아 연대기 때문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와 캐로로가 조금 연관성이 맞아요. 솔직히 뭐로 가도 도착만 하면 되니까 그쵸. 저희 잘 도착했다고 치고 맞습니다. 혹시 마무리 멘트 해줄까요? 어쨌든 나니아 연대기를 꼭 봐달라 이 말씀이었는데 결국 영화 유튜브로 마무리되는 거죠. 천재 미역으로. 우리랑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의 동심을 찾을 수 있는 어린 시절 얘기니까요. 동심을 찾을 수 있는 작품을 하나 보셨으면 해서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추천드렸는데 보니까 나니아 연대기보다는 캐로로랑 슈가슈가룬 그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기회 되신다면 한 번쯤 다시 돌려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기회 삼아서 그래서 우리랑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너랑 얘기로 어린 시절 얘기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영님 인사해주세요. 아, 저 너무 궁금한데 진짜로 이분들 얘기 너무 궁금한데 사실 어린 시절 얘기가 가장 기대했던 회차긴 하거든요. 네.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텐데. 오늘 사연도 재밌는데 진짜? 제가 읽어보고 배꼽 잡았거든요. 진짜 너무 뭐야, 하시네. 기대되네.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썰푸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실 뚝배님한테 부탁드릴까?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아니 왼팔과 오른팔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저희 오케이. 그러니까 코테이션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러게요. 해줄게요. 옆에서 안 그래도 목소리까지 딱 바꿔가면서. 사연이 2개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맡겨보도록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영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안녕. 진짜. 이랑이랑. 임시 마지막을 하게 된 너랑 코너에 오늘은 제로가 맡았습니다. 질문을 4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총 2분입니다. 첫 번째, 낭자님, 두 번째, 루키님. 저는 사실 이 닉네임을 보면서 그 레드벨벳의 노래 루키가 생각이 났다는 알지. 네, 그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함께 청취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저 원래 이래요. 적응하세요. 3시간째인데 적응이 안 되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뚝배님 하나도 당황을 안 해요. 맞아. 그러네요. 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질문은요.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입니다. 낭자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게스트가 오신 만큼 제가 게스트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죠. 네. 낭자님 사연입니다. 낭자랑은 전혀 안 어울리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초등학교 3, 4학년이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반대표로 개주를 나가기로 했었다.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바톤을 이어받아 달리게 된 그 순간 어린 나는 깨달았다. 바지 허리가 내 허리에 맞지 않았다는 걸. 어떡해. 너무 큰 바지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1cm씩 흘러내렸다. 어리고 미숙하고 지기도 싫어했던 난 그때 결심했다. 바지춤을 잡고 뛰더라도
우승을 하고 싶다고.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엉거주춤 한 손으로는 바지춤을 잡고 남은 손으로는 바톤을 흔들며 열심히 뛰었다. 흔들리게 되죠. 상상돼, 상상돼. 네, 아주 휘황찬란하게 흔들렸을 것 같은데 컬투쇼 아니에요? 결과는 사실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크크크크크크. 그래도 정말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어요. 하셨네요. 아, 너무 웃긴데? 네, 낭자님의 사연. 첫 사연이 너무 세요.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결과가 기억이 안 난대요. 이거는 솔직히 근데 집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레이스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아, 저 네. 생각나는 일화 있어요. 이거 듣고. 저도 창피했던 일인데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모가 있는데 엄마랑 나이 차이도 안 나고 조금 닮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릴 때 잘못 불렀어요. 엄마! 이랬는데 이모가 돌아보면은 좀 민망했던 일. 되게 창피했어요. 그런 적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니면 막 멀리서 누가 오고 있는데 아빠인 줄 알고 아빠! 이랬는데 맞아, 그냥 맞아. 모르는 아저씨고. 그러면 더 멀리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야 돼요. 길 지나가면서 아빠! 곁눈질로 보면서. 아빠 왜 나 안 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스킬이 없었네요. 제가 응, 응. 어릴 때는 그냥 아니구나 하고 되게 티나게 얘기하면서 황급히 돌아섰던 그런. 점점 이게 거리가 좁혀지면서 잘못된 걸 알잖아요. 그럼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 멀리 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당신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더 먼 곳에 내가 진짜 찾는 사람이 있다. 닉네임 낭자라고 하시고 바지춤 잡고 뛴 얘기를 주셔가지고 상상이 되는데 쾌활한, 네. 쾌활한 분이셨다. 네. 체육대회 썰이라고 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계주 이어달리기 전에 50m 단거리 달리기를 조마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저는 달리기가 느린 편이었어요. 그래서 4명이면 한 3등 정도 하는 달리기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2위와 3위의 촌각을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2위가 되느냐 3위가 되느냐. 근데 달리다가 마지막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걸 거의 전교생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장에 나오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라고 해서 머리를 먼저 이렇게 앞으로 들이미는 슬라이딩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한 줄 안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그거에 6학년 3반 담임 선생님도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얘 슬라이딩 한 얘가 이겼어. 나는 그냥 다리가 풀려서 넘어진 아니, 건데. 결승선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네. 네. 그걸 통과하면서 넘어졌어요.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스탠드에 앉아있던 애들은 너 뭐냐고, 뭔데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들어오냐고. 이렇게 허슬 플레이로 둔갑.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루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라온님한테 한번 읽는 거를 맡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루키님의 사연입니다.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뭔가요? 유치원 다닐 때 아빠가 면도하는 게 멋있어 보여서 저도 하고 싶어서 냅다 일회용 면도기를 찾아 쉐이빙 폼도 없이 입가를 긁고 피가 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 진짜로 면도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팔을 이렇게 그냥 아이고, 그냥 많이 놀라셨겠다. 팔은 좀 그렇게. 네. 그래도 또 겁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진 못하고 그냥 살짝 이렇게 긁어봤던 경험이. 저는 그냥 긁었었어요. 우와. 삼촌이 하시는 걸 보고 턱에 하잖아요. 네. 그때 뭐 6살? 그냥 싹 했어요. 어머. 왜냐면 너무 안 아프게 하니까 저건 안 아픈 어머. 건가 보다. 칼인 줄 상처 안 몰랐거든요. 났죠. 그래서 턱선 따라서 그대로 데일밴드 한 5개 하고 유치원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면도기. 저는 막 면도 따라해보고 싶진 않았는데 그 아빠 수염이 너무 싫었어요. 까끌까끌거려서. 네, 아빠가 막 비비고 이래가지고 음. 정말 싫었던 기억이 비비고가 납니다. 그때부터 있었네요. 왜 이러세요? 진짜 오늘 못 받아줬다. 그럼 사연 마저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요. 동생이랑 엄마랑 공원을 가로질러 저희 하모니카 발표회에 가는데 갑자기 목줄이 없는 큰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가 짖으며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엄마가 저희를 안 데리고 길 건너로 가버려서 당황했어요. 어머님이 강아지가 보셨나? 오는 걸 못 보셨나 봐요. 그래서 개들이 저랑 동생을 쫓아왔는데 큰 개 2마리가 짖으면서 달려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저도 동생 손을 잡고 뛰다가 동생이 느려서 놓치고 혼자 가버린 뒤 어느새 개소리가 안 들려 뒤를 보니 동생도 개도 없어져서 동생이 물려간 줄 알았어요. 다행히 저랑 다른 길로 간 거였고 겨우겨우 학원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셋이 다시 모였지만 하모니카 발표회는 끝이 났고 저랑 듀엣을 하는 친구는 울면서 솔로 공연을 했다고 했어요. 8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모니카 공연을 결국엔 못했다는 솔로 친구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친구가 안 오는데 막 울면서 혼자 공연을 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을 것 같기는 하네요. 하모니카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좋아졌겠어요. 아, 울면서 해가지고. 네. 그것도 아, 그렇게. 울면서. 네. 뭔가 어릴 때는 별거 아닌 건데도 엄청 크게 느끼잖아요. 맞아, 맞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허스키 두 마리는 진짜 늑대 두 마리랑 비슷해서. 맞죠, 엄청 맞죠. 커요. 이렇게 철렁하고 좀 놀라는 순간은 어른이 돼서도 그 순간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뭔가 좀 요즘에도 올 때 그때 느낌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아, 그렇구나. 네.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오신 게스트 라온님과 이라불님은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너무 많은데. 다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좋아요. 라벨님 먼저 하시죠. 아까 일단은 조그만 거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이 허스키 두 마리 사연이었잖아요. 저는 거위한테 쫓긴 적이 있어요. 거위? 네. 거위? 아니 꿈이 아니고 실제로. 네, 거위의 꿈이 아니고 진짜 거위가 이런 걸 터지면 안 되는 네. 거지. 아. 꿈이 아니고 구독자님들 진리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일종의 콤비 플레이였기 때문에 책임 그렇죠. 여부가 저한테는 좀 네, 되게 잘 적어요. 받으시네요. 네. 네. 거위의 꿈은 아니었고 시골 작은 할아버지 집에 갔었는데 한식 가옥이었어요. 당연히 이 채들이 구분이 되어 있었던 한옥이었는데 저는 거기를 처음 갔었고 그 어느 한 행랑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워킹데드에서 그 보셨어요? 워킹데드? 말을 타고 시내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어떤 건물을 딱 지나쳤을 때 거기 좀비가 우글우글한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딱 발을 디뎠는데 옆에 거위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 한 채가 다 거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위가 영역의식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에요. 거위가 저를 보자마자 한 2초 눈 마주치고 뛰어오는데 거위가 뛰어올 때 날개를 이렇게 펴면서 뛰어오거든요. 자기의 몸집을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한 채가 다 거위였다 그랬잖아요. 그 거위 몇 마리가 저 하나 보고 날개를 몇 개를 펼치면서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진짜 무섭겠다. 그래서 그 거위에게 쫓기면서 그 행랑을 넘으면서 달리는 모습이 영화 포스터처럼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진을 보고 엄마한테 물어봤어. 이걸 왜 찍고 있었어? 나를 저때 안 구해주고 뭐 했냐? 보여줘야지. 근데 엄마는 그게 너무 귀여웠대요. 맞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근데 그게 진짜 무슨 블록버스터에서 뒤에 폭탄 터지는 거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울상이 이미 돼 있고 그렇게 뛰어서 달려오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먹어서 복수해 줍시다. 우와. 거위를요? 아까 곤충도 막 끓여서 아니, 안 하시더니- 먹었다니까요? 아니, 지금도 거위도 막 끓이자고 난리네 지금. 근데 엄청난 경험이긴 하네요. 이런 경험을 하면은 평생 못 잊지 않을까. 막 악몽으로도 거위 꿈을 자주 꾸지 않을까. 진짜. 근데 이제 거위를 다시 본다고 무서움을 느끼진 않아요. 아, 해외여행 갔을 때 거위가 막 앞에 엄청 돌아다니는데 그냥 이해를 하게 된 느낌? 얘네는 영역의식이 강한 애들이다. 마음이 넓어졌네요. 내가 이제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사연자님 사실 허스키 얘기에서부터 이제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허스키였으면은 개라는 동물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겪은 거니까. 맞아요. 거위여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넘어갑니다. 라온님은요? 저는 좀 되게 천방지축으로 살았었는데 초등학생? 아니에요. 한 7살. 초등학생이죠? 7살. 아니구나. 초등학생 아니지. 아니 미취학 아동입니다. 아직. 7살 때쯤에 제가 이제 집에 소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소파에서 뛰면서 엄마가 깎아준 과일을 젓가락 하나를 집어서 과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뛰었어요, 소파 위에서. 근데 이제 보통 먹으면서 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소파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뭔가 날카로운 걸 들고서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저는 엄마랑 아빠가 있는 주방 쪽에서 그걸 집어서 달려가서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서 뛰면서 먹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너무 이제 재밌겠다. 엄마 아빠는 제가 거실에서 뭐 하는지 굳이 와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막 뛰면서 막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더래요, 제가. 아이고야.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왜 무슨 일이야 하고 와서 봤는데 그 사과였나 오렌지였나 그거를 먹으면서 아까 젓가락 하나만 이렇게 찍어서 갖다 했잖아요. 그 젓가락으로 뛰다가
넘어지면서 젓가락이 눈 위쪽 어떡해. 여기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눈은 안 다쳤는데 눈 위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이제 약간 긁힌. 찢긴. 긁혔다고 하나? 약간 흉진.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이제 그렇게 돼서 눈이 그 다음날 엄마랑 아빠 일단 응급실로 들티가 아니죠. 들지. 아, 내가 다 알아서 거예요. 들고 튄다. 그러니까 엄마랑 부모님이 그 시절에 부모님이- 들튀를 미치아가 이제, 누구? 들고 이제 얼른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눈은 안 다쳤고 이제 다행이네요. 다음날 되니까 눈이 진짜 띵띵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만큼 부어 있는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 눈이 그렇게 아예 푸르댕댕 진짜 와 진짜 만두처럼 생긴 그 눈을 가지고 그렇게 동생과 또 다음날 또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눈을 안 다친 게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마 아빠는 진짜 그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그쵸. 네. 근데 어린 시절의 특징이죠. 그렇게 사고치고 다음날 웃는 거. 그니까. 잘 엄마 잊어버리고. 아빠 속도 모르고. 헤헤. 맞아요, 맞아요. 혼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 터져. 그 라온님 얘기 듣다 보니까 또 묻고 싶은 게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사고 친 기억 있어요? 저는 진짜 이것도 너무 많아요. 일상이 사고였어요. 저 있어요, 저. 저 뭐 어릴 있어요? 때 동네에 약간 시골이었거든요. 물론 뭐 경기도긴 한데 경기도에도 시골 있잖아요. 그래서 좀 노인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되게 이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동네에 있는 가게랑 가게는 다 저를 알아가지고 가서 계산을 항상 안 했어요. 왜냐면은 다 저를 알고 그냥 제가 가지고 나오면 엄마나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산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뭔가 왜 사는 돈을 주고 느낌? 사는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에 갔는데 그 짓을 한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원정을 그날- 떠나셨네요. 그날 엄마한테 처음 맞았거든요. 그때 제가 뭘 훔쳤는지도 기억이 나요. 그 짱구라는 사탕. 아. 그거를 그냥 가져와서 다시 갖다 드리고 엄마한테 진짜 펑펑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고 친 거? 그치. 하긴 그쪽 그 동네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르는 애가 와서 가져간 거니까. 로컬 룰을 네,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사실 내가 약이라는 네, 그런 저는 느낌. 저는 그렇게 잘 배웠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오? 애기가? 네. 음. 8살? 본인으로 인해 9살? 교통사고가 난. 내가 냈어요. 어떻게 세발 자전거? 아니요. 차. 차? 9살이었을 거예요. 때는 2008년에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을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후문에 주차가 되어 있었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던 상황인데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교를 하고 그때 항상 한창 이사를 다닐 때였어가지고 어머니가 학교 근처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저는 차 안에 있었고 하교하면서 하교가 늦어지니까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친구들 불러서 차 안에서 같이 놀다가 뭐 걔네들도 갈 때 돼서 가고 뭐 걔네들도 부모님 모셔서 가고 계속 저 혼자였어요. 근데 차 키는 꽂혀 있었고 라디오만 나오는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수석에 처음 앉아 있다가 호기심에 운전석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핸들도 막 해보고 막 브레이크에 발이 닿나 안 닿나 막 이렇게 해보고 있었다가 기어를 건드린 거죠. 파킹에 되어 있었던 거를 그냥 드르륵 한 거예요. 바로 앞에 갖다 박았겠네요. 바로 앞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학교 후문이 경사가 엄청 높았어요. 스키 초급 슬로프?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기어를 푸는 순간 차가 뒤로 후진을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바로 뒤에 있었으면 그냥 쿵 하고 거기서 멈췄을 텐데 학교 그 평지에 다다리는 문구점까지 차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게 그냥 계속 뒤로 가니까 어떡해? 큰 사고인데요? 진짜 문구점이었어요? 내내 울었겠는데? 내려가는 내내? 아니요. 어떻게든 이 기어를 다시 파킹으로 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죠. 안간힘을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되잖아. 그치? 네. 그게 진짜 무슨 토르의 망치처럼 무거웠어요. 그래서 딱 그 문구점 평지에 다다르는 곳이 4차로였어요. 교차로였어요. 교차로였는데 거기 직전에 있는 차 한 대 거기에 쾅 박으면서 멈춘 거예요. 쾅 박으면서 멈추는 동시에 애가 멈추니까 기어가 올라가가지고 파킹으로 돌아갔는데 그 뒷차 제가 박은 차에 저만한 애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저는 그 학교 꼭대기에 있었던 차가 그 평지에 내려가 있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척 그냥 가만히 파킹으로 다시 가 있으니까 와, 이러고 있다가 진짜. 엄마가 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한 30분, 40분 이렇게 길게 자리 비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뒤에 다행히 애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아마 뭐 물어주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날 외식을 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저 엄마 아빠랑 그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엄마 아빠 먼저 건너면 그 다음 거 건너고 그랬어. 아, 혼날까봐? 네. 아. 근데 기죽지 말라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살기를. 아. 시겁하네요. 내려가는 길에 사람이 없었던 게 진짜 다행이다. 그쵸. 인명사고 났으면 진짜, 진짜 큰일 날 뻔. 진짜 큰 사고긴 하네요.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뒤에 있는 애가 안 다쳐서 너무 다행이죠. 뚜비님은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뭐가 되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좀 장기 미제 사건인데 제가 오늘 그냥 풀면은 제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이제 저희가 주공 아파트들 보면 이제 거의 다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뒤에 앞에 난간 있고 위로 가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 아파트 높은 층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 지우개를 아래로 살짝 던져본다던가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꼬마들이 지켜보고 우와. 그래서 이제 친구 집이 항상 13층이었는데 지우개로 시작하다가 뭐 다음에는 뭐 실내화가 되고 뭐가 되고 하다 보니까 바로 밑에는 화단이라서 다행히 뭐 사람이 맞은 적은 없었지만 뭐 그렇게 그냥 저는 하루를 그렇게 뭐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애들이랑 1학년 때 한참 그거를 되게 재밌게 지켜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떤 날은 그거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제가 조약돌 같은 걸 한번 던졌어요, 제가. 아이고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1, 2초 같이 웃었던 것 같은데 3초 뒤에 이제 와장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차 유리가 깨졌는데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이 난 건 알겠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도망갔죠. 소리가 나니까 그냥 문 닫고 들어가자 해서 3명이서 다 같이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음. 그러고 아직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누가 있는지 하면서 막 이렇게 사진 붙고 막 맞아. 그때는 사실 CCTV가 되게 활발하진 않았으니까 발달하진 않았으니까 뭐 이제 자수해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친구네 집이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뭐가 되게 무서웠는지 그 차주분께 보상을 못 해드렸는데 네. 뭐 혹시 초등학생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엄마한테도 말을 못했던 것 엄마한테 같아요. 얘기를 해야. 이게 근데 엄마한테 얘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혼날까봐. 맞아, 근데 맞아. 이걸 마음속에 품고 살았는데 혹시 이랑이랑을 듣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차주분께 네. 변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뭔가 네. 살짝 마음에 남았을 것 같아요. 저 그런 그러니까요. 솔직히 지금 말하면서 되게 미안해요. 이게 자랑은 아니니까. 그쵸. 근데 그냥 말하니까 바로 생각이 나서 말한 거긴 합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다. 미술은 싫어하셨는데 과학은 좋아하셨나 봐요. 그러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조약돌에 여러 가지 색을 그려 넣었던 거 생각하면은 또 뭐야? 그때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나 봐요. 그거 알아요? 옛날에 저희 초등학생 때 매미자석. 맞아요. 뱀자석이 있었고. 네, 제가 사고 친 기억은 아닌데 저는 좀 상당히 얌전한 편이었고 제 동생에 비해서 제 동생이 진짜 사고 뭉치여가지고 거의 짱구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매미 자석을 진짜 쉽게 사고 칠 수 있어요. 그냥 TV에 갖다 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자력이 강해서 그 매미 자석이거든요. 네. 약간 붙이는 그런 재미로 노는 건데 그 TV에 그 자력이 강한 자석을 갖다 대면은 바로 액정이 나가죠. 그러니까 부서지는 게 아니라 안에 그게 뭔가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냉장고 손잡이에 이렇게 타고 타잔처럼 놀아가지고 냉장고가 똑 부러지는 그런 거 많았어요. 제 동생은 진짜 여기 모가지 빼고 사지가 다 부러져가지고 한 번씩 다 부러졌어요. 모가지가 안 부러지기를 정말 다행이에요. 약간 동생이 약간 액조디아네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얌전해지지 않았나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나는 게 동생이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 충격적인 기억이 아직도. 왜냐면 다리가 사람이 있어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 제로님 토크는 고어성이 좀 있네요. 너무 무섭네.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지만 빨리 어른들을 불러왔어야 되는데 하면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재밌네요. 그냥 어린 시절 토크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천방지축이었죠. 넘어갑니다. 2번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다면?
낭자님 얘기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릴 때 기억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지만 사라진 기억이라도 내 근간에서 사고와 행동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고 믿어요. 어릴 때 성격이랑 지금 성격이랑 너무 다른데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을 쌓고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 같네요. 영향을 준 사건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루키님 사연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인지 지금 당장 생각하려니까 큰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진 않지만 소소한 일상의 사건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요? 뭔가 두 분 똑같은 생각인데 이제 말을 다르게 하신 것 같은 것 같아요. 느끼는 게 아마. 다 그러네요. 비슷하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 아닐까요? 어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칭찬에 되게 목말라 있었어요. 저의 어린 적을 관통하는 세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고집불통, 하나는 이 칭찬의 갈증, 또 마지막 하나가 내강외유였거든요. 내강외유. 네, 내강외유는 뭐냐면 엄마 아빠랑 뭐 집안에서는 되게 대범한데 밖에 나가면 한없이 소심해지는 그런 거였고 고집불통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진짜 셌어요. 그래서 첫 패딩을 입은 기억이 있는데 막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그 위에 패딩을 입으려고 했어요. 패딩을 입고 거기에 가방을 걸치는 게 아니라 가방을 메고 그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패딩을 입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집 밖을 나가다가 한 발짝 가고 이거 불편한데 그래서 다시 혼자 고쳐 입고 그럼 갔었던. 빨리 깨달았어요. 예, 예. 고집 진짜 센 애들은 안 고쳐요. 불편해도 자기 생각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번째가 뭐였죠? 칭찬에 대한 네, 갈증. 맞아요. 칭찬에 대한 갈증. 잘 듣고 계시네요. 네. 그 칭찬에 대한 갈증이었는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저한테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저희 부모님이 더 잘할 수 있는 이 부모님이 좀 약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응원을 해주는 사람과 잘한다고 얘기해주는 사람과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모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공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른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막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 뭐 너무 기특해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일단 팔짱을 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가왔더니 왜 발표할 때 손을 그렇게 드냐 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냐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지 좋은 자식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게 저한테 그냥 제 스스로 좀 발전할 부분들을 알아서 찾게 만드는 그런 태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칭찬은 잘 하는 편이신가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시나요, 일단? 칭찬을 해야 예를 될게요. 들어서 마땅히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부모님이 칭찬 안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혼자 다독이는 시간이 있는지 아니면 뭐 친구들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지 뭐 그거를 약간 그냥 묻고 다음에 더 잘해야지 하면서 넘어가셨나요? 아니면은 당시에 또 그거를 약간 좀 해소할 만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넘어갔어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말할 때였고 부모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믿고 자랐을 때였으니까 그게 진짜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어떤 대표 시그니처 멘트들 있잖아요. 왜 저 집은 칭찬해 주는데 나는 칭찬 안 해주냐 하면은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맞아. 그 집 아들 해. 맞아. 그럼 그 집 아들 해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집 아들이라면 그것까지 그걸 해야 싫은데. 되는구나.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저도 이 질문을 사실 적은 이유가 있는 게 저도 어린 시절이 사실 다들 중요하다고 답을 하겠죠. 근데 저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 내가 나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린아이, 네. 어른아이. 그때 느꼈던 결핍이라던가 좀 서운했던 점이라던가 혹은 뭔가 좋은 점일 수도 있겠죠. 어릴 때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것들.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릴 때 느꼈던 결핍이 저가 지금 어른이 돼서도 결핍을 느끼게 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고 또 제가 어릴 때 뭔가 저를 자부심 그리고 저를 칭찬해 주었던 그런 말들이 제 안에 살아서 지금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주기도 하거든요. 뭐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고 혹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자신감이고 나에게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그 아이를 잘 돌봐줘야 하고요. 또 결핍이 있다면
그 아이와 화해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쉽지 않지만 어른이라는 게 항상 그 아이를 내가 내 스스로 달래주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맞아요. 마주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잘 마주하고 이겨내고 견뎌낸다기보다는 잘 마주하고 이걸 잘 정리해서 잘 덮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이랑 어린 시절의 나에게 현재의 나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낭자님 얘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짧게 적어주셨어요. 애니도 애니인데 미국 애니랑 영화를 더 봤으면 좋겠구나. 히히히. 영어를 멋지게 하렴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지금은 어떤지 궁금해요. 영어를 공부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미 영어 마스터이신지. 특히 이제 미국 애니랑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현재 가장 좋아하시는 걸 적어주신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루라도. 회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으셨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재밌는 걸 봐라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다음 루키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겁먹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전 인간관계든 공부든 경험이든 겁이 많아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기보다는 안전해 보이는 길을 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소소한 것에서도 겁을 먹었던 것 같고 어릴 때일수록 그렇게 겁 없는 행동을 해서 망해도 성인인 지금보다는 수습하기 쉬우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때요? 지금이 더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릴 때가 더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 어릴 때 겁이 없었고 지금은 좀 겁이 생겼어요. 겁이 생겼다는 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에 도전도 조금 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겁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맞죠. 저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원초적인 진짜 감정으로서 뭔가 내가 그냥 느끼는 겁은 사실 좀 다르잖아요. 그냥 뭔가 맞죠. 사회에 네. 뭘 겁내는 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겁내는 거랑 내가 뭐 유령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게 많이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는 막 그런 걸 느끼려면 뭐 롯데월드 가서 귀신의 집에 가야 되고 공포 영화 봐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별의별 거로 그렇게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내가 진짜 무서워한다라고 말할 때 되게 많은 것들이 안에 위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내가 대학 뭐 취업 이런 걸 무서워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가 그럼 무서운 거지? 둘 다 무서운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히 어렸을 때 많이 더 느꼈던 것 같고 최근에는 그런 뭔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최근에 느끼는 건. 그래서 그 사실 진짜 겁이라는 자체는 저는 어렸을 때 더 많이 느끼지 않았나. 적어주신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에게 하는 미래에 내가 전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지금 겁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있다면 겁 없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랑 마무리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 뚝비님, 이라불님과 라온님 어린 시절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실제로 타임캡슐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나요? 일단은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 안에 혹은 내 곁에 남아있어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나랑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게 어린 시절의 저와 그 다음에 지금 시절에 내가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 않으니까 저는 계속 어른이 돼도 더 어른이 돼도 그냥 제 애기짱을 보면 설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감정들을 간직하고 계속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딱히 떠오르는 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무슨 말을 어린 시절에 나한테 해줄까? 오히려 말 좀 잘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해줄 것도 같고 해보고 싶은 거 더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어린 시절 좀 빡세게 자랐거든요. 운동도 여러 가지 하고 새벽에도 운동 가고 그랬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그때는 힘들었지만 못 모를 때 경험해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섣불리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을 잘 즐기고 느끼고 기억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저도 뚝비님이랑 라블님이랑 좀 비슷한데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천방지축이고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여러 가지 다 해봤고 오히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좀 더 그런 욕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선하게 그때 그 모습을 유지하되 그때의 내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딱 그 정도? 너무 크게 뭘 해라 하지 마라 한다기보다 그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엄마 몰래 막 학원도 안 가고 공원 가서 막 떡볶이 먹고 이런 거 해본 덕분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좀 방황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있어서 지금의 저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로님 마지막으로. 저는요, 제가 했던 선택들은 그냥 그 순간에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 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니까요. 뭔가를 바꿀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과정에 수반되는 저의 걱정들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요. 제가 과거에 저를 만난다면 내가 미래에서 왔는데 사실 너 되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이렇게 좋은 말 하면서 마무리해봤고요. 다 잘 컸네요. 보통 지난 우리한테 이런 말 정도로 할 수 있다. 잘 컸다는 거를 좀 증명하는 거 아닌가? 오늘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관해서 이렇게 게스트도 두 분 오셨고, 근데 나머지 이제 패널들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처음에는 제 일기장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일기장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린 시절에 대한 에피소드도 나누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의 내가 어린 시절의 나에게 메시지까지 건네니까 확실히 오늘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감 좀 듣고 싶은데, 라온님이나 혹시 이라블님은 오늘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아예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정말 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왔었는데 이렇게 초대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제 이야기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한 것들이 다 내가 여태 잘 살아왔구나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했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다 너무 공감되는 말들이어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뭐 한 번 더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일정이 닿아서 인연이 닿아서 다시 한번 같은 기수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때 추억을 떠올리는 순간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마이크를 제가 원래 잡는 일을 하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편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 마이크는 언제든지 자신 있으니까 항상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맡은 너랑 코너 이제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사실 게스트를 두 분이나 모셔와가지고 좀 떠들썩한 분위기 너무 재밌었어요. 막 오디오가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편집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좋은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더 거리낌이 없고 또 제 자리가 위협받는 것 같아서 위기감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장이 되는 이랑이랑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 해볼까요? 지금까지 제로랑 뚝비랑 라온이랑 이라블이랑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이랑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